전철역이 있고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때 동선 파악하는 사례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최단 거리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면 거의 성공을 하고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동선 분석 1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화면 위에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화면 밑으로 봤더니 판교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동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여기도 인도가 있고, 요 한가운데도 보행자 도로가 쓰여 있는 여기도 사람들이 다니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위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판교 전철역 1번 출구에 나와서 과연 왼쪽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 어느 동선을 이용하게 될까요? 자, 뭐라 그랬죠? 출근 시간입니다. 빨리 가야죠. 여유 부릴 시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판교 테크노밸리 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1번 출구로 나와서 가운데 이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출근을 하고요. 퇴근할 때도 역시 판교역 1번 출구로 가기 위해서 이 가운데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역시 동선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지금 1번부터 아래배 숫자로 1번부터 이렇게 지금 8번까지 있는데, 여기가 판교역 상업지역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최단 거리가 실현되고 가장 임대료가 비싼 데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한가운데, 이게 최단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화면상으로 위에 왼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운데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가서 어떻게 왼쪽으로 꺾어지고요. 오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가 보행자 도로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동선이 잡히는 최단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최단 거리 이제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이왕 말씀드린 김에 입지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일까요? 가장 좋은, 즉 건물들이 1번에도 있고 1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고 6번에도 있고 5번, 3번, 2번, 7번 다 건물들이 다 코너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상에 있는 건물, 상가가 가장 좋은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5번, 6번, 7번, 8번이 가장 좋은 입지에 포함되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입지라고 한다면 하천이 흐르는데, 여기 개천 보이시죠? 이 하천 옆에 말고 어디? 5번과 6번의 입지가 전철역하고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이 입지가 8개의 입지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사람도 가장 그 앞으로 많이 다니고, 그리고 코너 각지고, 가운데는 보행자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니고, 어렵지 않죠. 물론 이렇게 5번과 6번 입지 동선이 잡히는 상가를 투자하면 좋은데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 어느 지역에서 가장 동선이 많이 잡히고 유동인구가 많을 곳,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입지,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데 회사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전철을 이용해 그 전철 출구에서 회사까지 다니는 길이 최단 거리인지, 그 다니면서 가장 좋은 입지의 건물이 어딘지를 여러분 스스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개별적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샘플만 있으면, 내가 조금만 생각하시면 동선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입지도 파악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사례 볼까요? 동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송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내역. 그러면 화살표대로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은 어디냐면 한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살짝 45도로 왼쪽으로 꺾어졌다가 조금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는, 왜? 뒤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전철역이 있고 배후에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상가들, 상업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은 쪽과 전철역과 가운데 상업지역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많이 있는 방향으로 그 최단거리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상가가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겁니다. 송내역에서 나와서 이 뒤에가 이제 반달마을 아파트가 있고 왼쪽으로는 신라극동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 여기는 송내 영화거장이 있는데, 이 왼쪽만 갖고 설명을 드릴 때, 동선을 설명드릴 때 송내역 광장 나왔어, 횡단보도 건넜어, 내 집은 반달마을 아파트야. 그러면 집을 가야 돼. 그러면 여기 그 가운데 조그마한 공원 있죠? 예, 공원 거기 이렇게 인도가 돼 있어서 인도 가로질러서 조금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져. 그리고 가운데 1번 동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동선을 통해서 반달마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옆으로 꺾어지거나 할 때는 내가 사는 곳이 만약에 신라극동 아파트야, 내가 사는 곳이, 그렇다면은 동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원 횡단보도 넘어와서 공원 가로질러서 올라갔다가 쭉 3번 동선 쪽으로 쭉 해서 신라극동 아파트로 가겠죠. 그런데 아파트 배후 정주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반달마을 아파트 쪽입니다. 그래서 요 1번 동선 라인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이 1번 동선상에 있는 상가가 임대료가 가장 비쌉니다. 자, 제가 지금 요 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또는 여러분들이 전철역과 집, 뭐 버스용역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동선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 그 동선상에 있는 상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강의 들어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죠, 반드시 그러한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걸어 다녔는데 그게 동선이니 최단거리니 이런 걸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다니면서 계속 이 생각만 하면 보여요. 동선도 보이고 입지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뭐? 상권이 안 보이는 거야. 상권은 변화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번 강의는 전철역하고 상업지역 동선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